반갑습니다. 이세종 자문입니다. 오늘 이제 주식의 발견을 보시고 나서 입장하신 분들 대상으로 방송을 남겨드리는데요. 이제 금융동 리포트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일단 동메달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글씨 목소리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은메달은 다날이고요. 그리고 대망의 금메달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법안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갈지를 정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 발의나 법안 부분에 있어서 상용화 가속도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국내를 제외하면 여러 국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미국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쪽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속도가 늦어지면서 한국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지배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우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이 어떤 거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다. 결국에는 이미 시작은 됐고 정부에서도 힘을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법안 다 줄테치고 일단 좋은 기업들을 선별했었을 때 은메달 종목이랑 동메달 종목이랑 금메달 종목들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이버도 알고 계실 거고, 다날도 알고 계실 거고, 한국정보인증도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좀 성향상, 좀 보수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다 보니, 매매 난이도가 크지 않은 종목들을 가급적 고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매매 대응 자체가 쉬운 종목들 기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동메달부터 설명을 드리면, 동메달은 뭐 네이버죠. 네이버는 다들 아시죠? 다들 알 겁니다. 최근에 AI 모멘텀, 그러니까 AI 국가대표 AI라고 해서 여기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주가의 하락폭이 좀 연출됐는데, 물론 AI 모멘텀이 저해가 된 건 맞는데, AI 그 국가대표에 떨어졌다고 해서 네이버가 망할 일도 없고요. 사실은 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AI 기술 개발이나 피지컬 AI 쪽이나 이런 쪽도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 좀 반등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내용들은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사실 전 대응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동메달 제가 먼저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이버는 주봉 기준으로 제가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우하향이 나오다가 저점을 다지고 나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한 자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하향이 멈췄다라는 거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몇 년간 이 부근 거진 22년 후반부터 25년 초까지, 25년 거진 초까지 강한 저항 부근이었었던 부분을 뚫어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아니라 AI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질수록 힘을 응축하는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등 모멘텀은 더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할 매수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런 변동성, 이런 박스권 부분을 이용해서 매집을 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추세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이런 흐름입니다. 이러한 딱 뚫고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가 수급점이에요. 이 가격대가 수급점이라는 게 뭐냐면, 돈이 들어온 자리에 있어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급소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계속 매물대를 맞고 있는데, 만약에 이 우상향 차트 흐름과 맞물리는 삼각수렴 패턴을 뚫어주고 나서 안 찍힌다, 이거는 우상향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도 두나무도 그렇고 가장 실체가 전 높은 종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실체나 앞으로의 장기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저는 네이버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도 크고 하락폭이 크게 연출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막 몰빵 투자 이런 건 절대 안 되시고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되 이러한 대응 시나리오 기준으로 짜시고 나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날은요. 다날은 좀 매매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좀 여러 종목들을 보고 있었다가 다날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다날은 좀 이제 매매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 시가총액이 조금 낮다 보니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좀 액티브하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넣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날도 실체가 엄청 뚜렷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체는 뭐냐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관련주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의미 없는 영역에 있어서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하는 게 정말 영향력도 없고 그렇다고 돈도 많은 회사도 아니고 실제로 이걸 기술 가치나 어떤 성향과 가치가 없었을 때는 실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날은 실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가 네이버 다음급으로 전 뚜렷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일단 큰데 이 변동성만 잘 공략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 자체가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주봉 기준으로 제가 이제 대응 자체를 할 때는 좀 까다로운 이유는, 자,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하향 흐름을 유지 중에 있거든요. 자, 우하향 흐름을 유지 중에 있으면은 매도 압박이라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 이 가격대를 깨지 않고 여기를 버텨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을, 여기 부분을 깨지고 나면은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할 매집을 잘만 해도 물론 이런 여기 추세를 한번 먹는 거긴 한데 이런 흐름은 사실 그닥 좀 좋은 현상은 아니고 가장 베스트는 여기 가격을 지켜줬다가 여기서 이 우하향 상단선을 뚫어주고 안착이 되는,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우상향 선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이슈가 제대로 노출됐다, 스테이블 코인 쪽에 수급이 계속 몰린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흐름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가장 지켜주는 게 낫고, 구태여 만약에 나는 이 다날이라는 종목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선 기준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상용화는 해야 돼요. 상용화는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미국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하고 있고, 스테이블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USDC를 이제 상용화 시켰는데 한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매력도를 느낀 코인 투자자들 혹은 국내 증시도 포함하겠죠. 국내 증시 포함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하는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거진 달러를 사는 거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 유출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걱정이 많죠. 왜?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외화로 이제 유출되는 그런 변수들을 많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술 혁신을 떠나서 금융 혁신이다, 그래서 반대로 좀 작용되는 부작용과 노이즈가 있다,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정책 사업 중에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다나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매매 초보자분들은 사실 접근을 크게 권장하지는 않고, 그 대신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막 상한가를 한 번씩 막 기록하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만약에 구태여 접근을 하시더라도 분할로 잘 접근해 주시고, 지금 걔가 그려드린 이 작도 기준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게 가장 알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메달 종목 한국정보인증. 이거 제가 이 종목을 왜 금메달로 뽑았냐면, 첫 번째는 얘가 원래는 보안 관련주예요. 보안 관련주. 뭐 해킹 위험이나 말 그대로 어떤 뭐 디지털 시스템의 부분에 있어서 해킹 범죄를 막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암호 체계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 한국정보인증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이제 흐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시세 자체가 좀 덜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지금 다날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수혜는 맞아요. 즉각적인 수혜인데, 한국정보인증은 유통이 하나 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국정보인증 자체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물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한 거죠. 지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좀 다리를 걸어놨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 주실게. 아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주가 맞긴 한데, 대장격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금메달의 메리트는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스테이블 코인 외에 보안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 자,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가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보안입니다, 보안. 이 보안 관련주가 보안인 거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실물 자산 기반이겠지만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는 해킹 위험이 있거든요. 해킹 위험이 있으면 뭐예요? 누군가가 내 가상의 지갑을 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해킹 범죄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중요한 게, 현실화가 돼도 해킹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한국정보인증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를 시키려는 기업한테 지분 투자를 한 메리트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걸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보안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은 AI라는 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보안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AI가 말 그대로 혁신이고, 기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편리한 생활이 대체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작용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고, 그거를 어떤 위험 감지를 좀 막을 수 있는 게 보안 쪽입니다. 저는 보안 쪽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면 공포 마케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치과 가신 분들 계셨을까요? 치과는 한 번쯤은 무조건 가보시겠죠. 자, 치료를 받을 때 치과는 영업을 하는 행위가 없대요. 이게 뭔 소리냐? 치과 의사가 딱 이제 치아를 이렇게 딱 보면서 여기 이빨 썩었고요. 여기 이빨 썩었고, 여기 이빨 썩었습니다. 이거 지금 치료 안 하면 나중에 10년 뒤에 이제 틀릴 기십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빨을 사용도 못하고 고기도 못 씹고 매일 죽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무서워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마케팅이 이 보안이라는 쪽은 이제 공포 마케팅이 됩니다. 공포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막 생활을 하고 있다가 뭐 스테이블 코인 막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내 지인이, 야, 세종 자문여가, 나 지금, 이거, 스테이블 코인, 해킹 당했어. 그래서 100만원이 누가 나한테 가져갔어. 라고 하면, 이 공포 심리라는 게 엄청 크거든요? 그럼 내 돈 어떡하지? 내 돈 지키려면 어떡하지? 물론, 원화로 바꿔서 뭐 은행에
턴 간에 막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은 보안 쪽으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면서 저는 보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을 보완한다는 것만 아니라 보안 자체가 AI 산업 기반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해킹 범죄나 막 보이스피싱이나 AI 기반으로 인해서 사기치는 행각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보안 쪽을 키우고 보안 모멘텀을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 흐름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주봉 기준인데 주봉 기준 우하향에서 저점 형성하고 나서 자, 여기. 자, 이게 왜 좋냐면요. 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았었던 곳에서 한번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 대시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고점 대비 딱 반틈, 딱 반절까지 조정이 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세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게 스테이블 코인 이슈던 혹은 뭐 보안 이슈던 결과적인 돈이 들어왔고 반등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흐름은 박스권 이렇게 보이다가도 한 번씩은 딱 이렇게 튄다. 근데 이거는 정고점까지는 사실 보안 정책 이슈가 조금 더 가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도 좀 더 되면 되는데,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 이슈만으로도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이런 흐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안의 중요성, 정부에서도 보안을 좀 더 신경 쓴다. 이미 지금 보안 쪽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내포가 되어 있는데, 시장에 워낙 지금 대형주 장세이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는 수급이 좀 몰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급 순환매만 돌아도 저는 이거는 전고점 부근에서 어깨 부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시장 주도 테마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의 성격은 없어요. 주도의 성격은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손절을 다시 하셨다가 만약에 정말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막 스테이블 코인 막 그 법률들이 좀 뭐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표시한 이 가격까지도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변동성이 나오면서 하락폭이 연출된다라고 하면은 여긴 정말로 저가 매수세의 힘이 좀 굉장히 땡큐인 자리입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 보안은 앞으로 필수 산업이라서 변동성 자체가 클 수 있다라고 한들 조정의 폭이 깊어져도 결국 어떻게 이런 반등 타점은 한 번은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이제 동메달은 네이버고요. 말씀드렸죠. 네이버. 이제 은메달은 다날. 금메달은 지금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거를 보면 전 네이버가 가장 좋다라고 봐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이기도 하고. 다날도 좋긴 한데, 다날을 제가 무시하고 막 좋지 않은 기업이 아니라 매매 난이도가 높습니다. 매매 난이도가 높아서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는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면서 보안 모멘텀에 좀 크게 또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금메달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의 발견을 보시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지금 공개 채널에서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차트 교육 그리고 종목 진단까지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종목 진단이나 이제 차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도 사실 매매의 어떤 질적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들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제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릴 거고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으니 공개 채널에서 집중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주 목요일날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공개 소통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이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주식 얘기도 하고 이제 그 차트 교육 기반으로도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그 브리핑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종목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공개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